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기반 게임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매칭과 보상 시스템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게임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AI가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개입하는 구조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게 납득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성을 단순히 수치상의 균형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AI 설계가 플레이어와 어떤 윤리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게임에서의 선택이 설계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책임의 문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누가 이 구조를 만들고 누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AI가 플레이 경험에 실시간으로 개입하는 환경에서는 책임의 경계가 이전보다 훨씬 흐려집니다. 과거에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비교적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알고리즘이 난이도, 보상, 매칭, 노출을 연동해 흐름 자체를 조정합니다. 겉으로는 자동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설계 판단이 코드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더 이상 플레이어 개인의 태도만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생깁니다. 윤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설계할 것인가의 원칙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임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반복적 상호작용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사용자의 시간, 감정, 선택을 지속적으로 조율합니다. AI가 들어오면 조율의 정밀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개인의 패턴이 읽히고 그 패턴에 맞춘 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콘텐츠가 아니라 운영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무엇이 강화되며 무엇이 억제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시스템 윤리는 게임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게임 윤리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축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보통 모두에게 같은 조건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AI 기반 시스템에서는 이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플레이어마다 다른 데이터를 보고 다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력 기반 매칭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난이도를 만들려는 설계입니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왜 내가 이런 상대를 만나야 하지? 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은 결과의 동일함보다 과정이 납득 가능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납득 가능성은 설명과 투명성으로 연결됩니다. 이때부터 공정성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쟁 게임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MMR입니다. MMR은 대개 외부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평가 지표로 운영됩니다. 시스템은 승패뿐 아니라 연속 성과, 상대 강도, 게임 내 행동 지표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플레이어가 그 판단 근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같은 티어라도 체감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공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경쟁은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단순히 밸런스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설득 가능한 절차를 만드는 설계입니다. AI 설계의 책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칭 시스템은 AI가 공정성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오버워치처럼 팀 기반 게임에서는 개인 실력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역할군의 조합, 팀 내 실력 분포, 최근 경기의 성향 같은 변수가 함께 작동합니다. 시스템은 전반적 승률을 안정화시키고 극단적 일방전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그 결과 플레이 경험은 평균적으로 더 안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이란 말이 곧 공정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플레이어는 자기 경험을 통해 공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종종 왜 이런 팀이 잡혔지? 라는 질문으로 표출됩니다. 이때 생기는 핵심 갈등은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매칭 알고리즘의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결과를 해석할 단서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패배는 실력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문제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설명 가능한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명 가능한 시스템 설계의 필요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요소가 매칭에 영향을 주는지 범주 수준에서라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역할군 균형을 우선한다. 최근 10게임 성과가 반영된다 같은 식입니다. 완전한 공개는 악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설명은 신뢰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AI는 이 신뢰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확률형 시스템은 윤리 논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형 보상은 플레이어의 기대와 반복을 직접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원신 같은 게임은 캐릭터 획득의 확률 구조를 사용하고 확률을 표시하는 방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체감이 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확률을 숫자 그대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희소한 보상은 기억에 남는 실패를 반복해서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체감 확률을 바꿉니다. 이 지점에서 확률 설계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심리의 문제가 됩니다. 게임은 그 심리를 이용해 몰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기반 최적화입니다. 게임사는 플레이어의 소비 패턴과 이탈 위험, 플레이 주기 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보상을 주면 가장 오래 남는가를 실험합니다. 이 과정은 A/B 테스트, 세그먼트 분석 같은 방법으로 반복됩니다. AI가 들어오면 이 최적화가 훨씬 빠르고 세밀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확률 구조라도 개인별로 체감 경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설계 의도인지 우연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반복 시도와 기대 심리는 몰입을 강화하지만 과소비 위험도 함께 키웁니다. 그래서 확률형 보상은 재미의 장치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판단의 영역이 됩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확률형과 난이도 보상 조절이 더 촘촘하게 얽힙니다. 캔디 크러쉬사가 같은 퍼즐 게임이 자주 사례로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짧은 세션을 반복하게 만들고 실패 경험과 재도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구간에서 실패가 반복되면 보조 아이템이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것은 좌절을 완화하는 긍정적 장치로도 작동합니다. 동시에 결제 유도 구조로도 설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도와 지원의 경계입니다. 플레이어가 지원받는다고 느낄지 조종당한다고 느낄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곧 윤리의 경계가 됩니다. AI는 이 경계를 실시간 데이터로 다룹니다. 실패 횟수, 시도 간 간격, 접속 시간대, 중단 지점 같은 신호를 읽습니다. 그리고 언제 개입해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계산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택으로 계속한다고 느끼지만 시스템은 그 선택의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정합니다. 이때 문제는 단순히 결제 여부가 아닙니다. 플레이어의 감정 곡선이 설계 변수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대, 실망, 보상, 안도 같은 감정이 반복 루프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결국 모바일 환경에서 윤리는 얼마나 팔았는가 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반복을 만들었는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연구와 규제 논의가 함께 붙는 대표 분야가 됩니다. 플레이 시간 조절 문제는 중독 논의와 직접 연결됩니다. 클래시 로얄처럼 짧은 대전 세션을 반복하는 게임은 한 판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낮은 진입 장벽은 접근성을 높이지만 반복을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AI는 이용자의 접속 주기와 승패 흐름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연승 뒤 패배, 패배 뒤 보상 같은 리듬을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 곡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번 판만 덜하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선택은 자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자유를 유지시키는 장치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 집단 이슈가 중요해집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기조절 능력과 보상 민감도에서 성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설계라도 사회적 파급이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는 게임의 확률형 요소를 도박과 유사한 구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논의는 게임을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의 강도를 인정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사용자의 체류를 늘리는 것이 산업적으로는 성과지만 사회적으로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최적화의 목표를 무엇으로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체류 시간만 최적화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조절을 약화시키는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윤리는 재미를 줄이자가 아니라 목표 함수를 재설정하자에 가까워집니다. 이 문제는 게임을 넘어서 플랫폼 책임으로 확장됩니다. 앞선 논의를 통해 공정성이 기술적 수치를 넘어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신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AI의 판단 근거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드러내는 설명 가능한 AI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필수적인 장치가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재미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윤리적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사는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경험을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라이브 서비스 구조에서는 업데이트, 이벤트, 과금, 커뮤니티 관리가 모두 경험의 일부입니다. AI는 그 운영을 자동화하고 고도화합니다. 하지만 자동화될수록 책임의 위치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결정했는가가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결과만 경험합니다. 이때 책임은 의도보다 영향으로 따져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 내부에서 윤리 가이드라인과 거버넌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 약관에 넣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금 구조를 설계할 때 취약 이용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두거나 추천 매칭 모델의 편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팀만의 일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문제입니다. 제품 책임, 법무, 데이터, 디자인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AI 시스템은 한번 배포하면 끝이 아니라 운영을 통해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운영이 핵심이 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경험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플랫폼 책임은 결국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설명 가능한 AI, 즉 XAI는 이런 맥락에서 자주 호출됩니다. 핵심은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을 일정 수준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칭 기준이나 보상 구조의 원리를 전부 공개하자는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플레이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자는 요구가 큽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커질수록 잘못된 결과를 사람이 직접 눈치채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설명 가능성은 감시와 책임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기술적 디테일이 아니라 신뢰를 구성하는 장치입니다. 신뢰는 장기적 플레이와 커뮤니티 건강성에 직결됩니다. 물론 완전한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칭 로직을 세세하게 공개하면 악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확률 보상 구조를 과도하게 공개하면 시장이 공략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전면 공개냐 비공개냐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어떤 수준의 설명이 공정성을 지키는가? 라는 설계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칭이 개인 실력과 팀 균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범주 설명, 확률형이 특정 보호장치를 가진다는 구조 설명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외부 감사 가능성입니다. 이용자에게 모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규제기관이나 독립적 심사 체계를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 설명 가능성은 플레이어를 위한 친절이면서 사회를 위한 책임 장치입니다. AI는 효율뿐 아니라 설명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게임 윤리 논의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과 유사한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벨기에의 경우 게임 내 루트박스가 도박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과 함께 규제 논의가 크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 논의는 게임은 도박이다 같은 단순 결론이라기보다 무작위 보상이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큽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도 루트박스 관련 집행과 법적 판단이 반복되며 사회적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게임이 단순 오락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가지는 문화 산업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AI는 그 영향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화가 깊어질수록 영향도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확률형 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의와 제도 변화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흐름은 이용자 권리와 신뢰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확률을 공개하면 끝이 아니라 공개의 방식과 검증 가능성입니다. 표기와 실제가 다르면 신뢰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따라서 제도는 공개와 함께 감시 검증 체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게임사는 단순히 법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신뢰를 회복하는 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AI가 설계와 운영을 자동화할수록 책임의 문서화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기록과 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기술 발전은 윤리 논의를 뒤따르게 하지만 동시에 윤리 논의는 기술의 방향을 다시 잡는 역할을 합니다. 윤리가 창작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는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는 금지의 목록이라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막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AI는 더 몰입도 높은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이용자를 더 정교하게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목표와 원칙입니다. 재미와 윤리는 충돌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통해 재미의 지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만 목표로 하면 커뮤니티가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윤리는 그 위험을 관리하는 설계 언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리는 유저를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유저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낄 때 더 오래 남습니다. 불공정과 조작의 인식이 생기면 떠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윤리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운영의 구조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금 유도 구간을 완화하거나 확률형의 보호 장치를 두거나 매칭의 불만 구간을 분석해 설명을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는 단기 매출을 조금 낮출 수 있지만 장기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무엇을 최적화하는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체류 시간, 결제율, 재방문율만이 아니라 만족도나 과도한 사용 지표 같은 부정적 신호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윤리는 기술의 반대편이 아니라 기술을 오래 쓰기 위한 조건입니다. 게임에서의 선택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플레이어와 시스템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지의 문제입니다. AI는 이 관계를 중재하는 존재가 됩니다. 선택을 가능하게도 하고 선택의 방향을 은근히 밀기도 합니다. 따라서 AI 설계자는 관계의 설계자입니다. 지배적인 관계를 만들 것인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플레이어를 데이터로만 볼 것인지 경험의 주체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데이터로만 보면 최적화는 쉬워지지만 신뢰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의 주체로 보면 최적화는 느려질 수 있지만 관계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관점 차이가 윤리의 핵심에 놓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게임이 놀이이면서 동시에 정교한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성격은 늘 함께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중심이 된가입니다. AI가 효율과 최적화만을 목표로 삼으면 놀이는 점점 노동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처리하고 보상을 회수하고 루틴을 따라가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과 의미를 중심에 두면 기술은 놀이를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창작 도구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상호작용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게임 윤리는 균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선택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는 설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AI 시대의 게임 윤리는 미래의 게임 문화를 결정합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시스템인지 장기 신뢰를 위한 구조인지가 갈립니다. AI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공정성, 투명성, 책임의 기준이 설계에 녹아들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커뮤니티는 분열되고 게임은 오래가기 힘듭니다. 반대로 신뢰가 쌓이면 게임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문화가 됩니다. 게임은 인간의 선택을 다루는 매체이기에 그 선택을 설계하는 책임도 큽니다. 이 책임을 인식하는 순간 설계는 윤리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앞으로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도구가 대중화되면서 제작과 운영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검색,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경험 탐색 같은 이용자 행동이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고 플랫폼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킵니다. 로블록스는 2025년 이용자 활동 규모와 인기 경험의 동시 접속 기록을 구체적으로 공유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엇이 유행하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이 강화되는가가 곧 문화가 됩니다. 즉, 알고리즘이 어떤 행동을 보상하는지가 문화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윤리는 더 이상 부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설계의 중심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설계자의 선택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공정성, 책임, 그리고 설명 가능성의 흐름을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I 기반 게임 시스템에서 공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모든 플레이어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2번, 시스템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공개되어야만 공정합니다. 3번, 결과보다 과정이 납득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플레이어의 체감과 상관없이 수치가 같으면 공정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3번입니다. AI 기반 시스템에서는 결과의 동일성보다 과정의 설명 가능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공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불신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수학적 균형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문제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정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AI 기반 게임 시스템에서 설명 가능성은 알고리즘의 내부 코드를 모두 공개해야만 확보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 2, 1. 정답은 X입니다. 설명 가능성은 모든 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을 추적하고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신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은 기술적 친절이 아니라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보기를 함께 보고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AI 기반 게임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두 가지입니다. A. 효율, B. 신뢰. 어떤 보기가 더 적절할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3, 2, 1. 정답은 B. 신뢰입니다. AI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효율만을 중심에 두면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시스템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경험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는 재미를 줄이는 기준이 아니라 재미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모두 잘 맞추셨나요? 오늘 내용은 개념이 조금 무거웠지만 퀴즈로 정리해보니 흐름이 또렷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반 게임 시스템에서 공정성이란 단순히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주는 수학적 균형이 아니라 매칭과 보상 등 설계 과정 전반이 플레이어에게 얼마나 납득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AI가 경험을 고도화할수록 개별 판단의 근거를 추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설명 가능성이 중요해지며, 이는 게임사가 단순한 콘텐츠 제공자를 넘어 책임 있는 시스템 운영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결국 AI 시대의 게임 윤리는 재미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플레이 경험의 가치와 지속성을 높이는 가장 전략적인 설계 언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AI 기반 게임 시스템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정성과 책임은 선택을 막는 기준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시스템을 믿고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토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